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나오거나 아니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문항이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뭐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임의로 추출한 16가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 그러면 잘 보세요. 무슨 말이 아예 나옵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표본 평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정규화, 표준화시켜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 11번 문항의 경우에는 글이 굉장히 많죠. 수학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국어랑 영어 공부하듯이 뭐 해야 돼요? 끊어읽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 유심히 봤는데요.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 끊은 다음에 막 동그라미 탁탁탁 치더라고요. 왜 수학은 그렇게 안 해요?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주어에다 뭐 합니까? 보통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식료품 구입비예요. 구입비는 평균이 45만 원, 표준 편차가 8만 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끊어요. 자,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45만 원, 표준 편차가 8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정규 분포는 노말, 그래서 N이고요. 평균은 45만 원, 표준 편차가 8만 원이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면 모집단의 평균이 45고요. 표준 편차가 8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가구예요. 그래서 N이 얼마다? 16이다. 모집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16가구를 뽑는 거예요. 계속 16가구씩 뽑아서 그것의 뭐를? 표본들의 평균을 잡는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표본 평균은 그래서 우리가 X바로 나타냅니다. X바가 44만 원 이상이고 47만 원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대로 쓸게요. X바가 44만 원 이상이고 47만 원 이하일 확률. 목표가 뭡니까? X예요? X바죠.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는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그죠? X가 평균이 45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라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원래의 평균을 나도 그대로 쓸 거야. 그 다음에 문제죠. 여기에 이제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산이 바뀝니다. 8의 제곱을 뭐로 나눠줘야지만 아까 우리가 추출해서 n이 16이라고 써놨죠. 그걸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계산할게요. x반은 정규 분포 45, 16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8의 제곱이고요. 16은 4의 제곱이죠. 제곱 같기 때문에 4분의 8의 제곱. 4분의 8은 2이기 때문에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2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냈어요. 그대로 표준화시켜주면 돼요. 표준화시켜주는 방법 44를 평균을 빼고 44에다 평균을 빼고 나누기 2. 자, X바도 평균을 빼고 나누기 2. 수학은 공평해요. 47도 평균을 빼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그 다음 X바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라는 게 뭐예요? 바로 C. 그 다음 47 마이너스 45 하면 2죠. 2분의 2는 얼마다? 1.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만 찾아내면 되는데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 있는 평균이 얼마?
0이죠. 그리고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는요,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는 넓이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러면 알 수 있겠다. 그쵸? 0에서부터 1, 1일 때는 0.3413이래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3413. 그럼 이 넓이 알아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부터 0까지는 나온 게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0.5에서부터 0까지 이 넓이야. 이 넓이와 똑같은 넓이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 0.5까지의 넓이와 같아. 따라서 이 넓이는 0에서부터 0.5까지의 넓이를 확인하시면 돼요. 0에서부터 0.5까지 얼마? 0.1915. 두 개 더해 내시면 되겠죠? 자, 0.1915, 0.3413 더하면 얼마죠? 0.5328이죠? 그래서 정답은 0.5328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모집단에서 x라는 것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따라갈 때 정규 분포일 때 이 표본 평균도 결국 m이에요. m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누기 얼마를 꼭 해줘야 된다. 분산은 n을 해줘야 된다. 이 n이라는 것은 뭐다? 표본의 크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크기를 찾을 때는 뭐라고? 몇 개를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그게 크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둘 다 지금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로 나타냈을 때는 정규 분포는 이 m이라는 값에 따라서 넓이 계산하는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뭐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표준화 시켜주는 거예요. 표준화. 표준화라는 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는 뭐가 좋아요?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표준화하는 방법은 x든 x바든 주어진 것에서 빼기 뭐예요?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x바라는 건 빼기 m에다가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됐을 때는 요런 방법, 요렇게 됐을 때는 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뭐가? n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는요. 대부분이 정규 분포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11번 문항 해결해 봤습니다. 그냥 정규 분포 문제보다는요. 표본 평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더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1번 문제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연계 문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연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